네,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고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서 자택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먼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임 전 최고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인증은 제가 한 거고요. 만약에 가게 되면 오사카에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또 그리고 교민들의 삶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불출마를 얘기로 그런 조건으로 무슨 이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예, 자,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검찰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제 공직선거법에 보면은 이해유도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이제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공직 후보자,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 이 경선을 포기를 하거나 후보가 되는 걸 포기하거나 선거를 포기하는 것을 대가로 금전 또는 공사의 직을 제한하는 의사표시만으로 처벌을 하는 것이죠. 네. 지금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제 울산시장의 주요 경선 후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송병기 지금 부시장에 관련된 업무 수첩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다가 이것이 과연 그 공천 과정에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공사지의 제한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후보 이제 선거 출마를 포기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가에 네. 대한 조사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본질적인 조사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이제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한 내용, 그 진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봐서 지금 말한 것은 일단 오사카 총영사라는 자리를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것이 범죄가 되려면은 이것이 불출마라는 것과 일종의 조건 관계를 형성이 되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이걸 조건으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네네. 만약 그렇다면은 이것을 제안을 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이것을 제안을 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그 경위의 배경에 불출마라는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확인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은 송병기 전 지금 현 부시장의 어떤 업무 수첩에도 관련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봐서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누군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당시 이제 경쟁 후보였던 현 울산시장 관련된 곳이랑도 연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도 자신이 얘기를 했고 불출마 대가가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임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말을 한 차례 바꿨죠. 그렇죠. 처음에는 뭐 한병도 정부수석이 불출마를 권유를 하면서 고배 총영사 자리를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게 사실은 불출마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친구들, 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은 여당과 관련돼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네. 친구들이 자신을 걱정을 하니까 자신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얘기한 적이 있지 이것은 전혀 불출마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바꾼 바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검찰은 현재 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예. 경제부시장이죠. 이 수첩과 관련되어서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이름 옆에 자리 제한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이 문재인 대통령을 뜻하는 VIP, 그러니까 VIP가 비서실장을 통해서 송 시장의 출마를 권유를 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송 장관의 체제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하지 않고 송 장관 체제로 전환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무래도 이러한 그 당시에 경선이라든지 네. 아니면 선거와 관련되어서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검찰은 보고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그거 관련되어서 임 전 최고위원이 중요한 참고인이기 때문에 이 조사가 있었던 것이고 또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압수수색에서 지금 검찰이 2017년도에 회의 자료 또 선거 문건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네.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그 당시에 압수수색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제 파악을 한 이후에 아마 저는 임 전 최고위원을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임 전 최고위원의 여러 가지 뭐 조사에 따른 여러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얘기들과 압수물들을 잘 분석을 해서 말이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맞는 부분들을 한 차례 더 파악하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자, 이 지금 업무 수첩 송병기 지금 현재 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근데 이 송병기 부시장은 업무 수첩이 아니고 이게 풍문 등을 담은 자신의 그냥 단순한 일기장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검사에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신행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라고 봤지만 지금 검찰은 일단 업무 수첩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업무 수첩과 일기장에 관한 메모라는 건 사실 법적인 개념은 구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가 더 그렇습니다. 중요하겠군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썼고 예. 이것을 자신이 쓴 것이 맞는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분명한 거는 지금 송 부시장이 자신의 자필로 한 메모 부분이 있고 이 메모 내용 중에서 이 사건 전체의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사람과 관련해 가지고 예. 자신은 어떤 직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라면은 사실은 경쟁 후보 쪽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그것을 추정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그 중요한 증거로서의 작용이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별하게 이제 이것을 뭐 일기라든지 풍문으로 들었다는 내용들은 특별하게 이제 이것을 법률적으로는 큰 의미 없는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검찰의 수사 태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겠지만은 예. 또 중요한 거는 객관적인 시체적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 당사자분들이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만약에 그것을 자신이 그냥 적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왜 적은 것인지, 무엇 때문에 적은 것인지,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적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밝혀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단서로 해가지고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들을 어떻게 보면은 강도 높게 조사하는 그 조사가 계속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실제 검찰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 자택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이 영장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송철호 현 울산시장 그리고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 3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조만간 이루어지겠죠. 예. 지금 이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로서 검찰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피의자인 것이고 소환 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요.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송철호 시장이 최근에 새로운 언론 보도들에 따르면 송철호 시장이 단독으로 또 뭐 BH 행정관을 만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철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약이라든지 뭐 공공병원, 산재 모병원 이런 것들 공약을 그 전에 미리 알았는가, 공약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청와대에 개입이 있었는가 이러한 네.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소환 조사가 굉장히 조만간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네네. 지금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다른 자리를 제안한다든지 이러한 네. 부분들 때문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황운하 청장 같은 경우에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소환 조사를 받을 사람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지금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